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로 이 부분, 그리는 명령어까지는 전부 다 했을 겁니다. 그리는 명령어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푸시 앤 풀까지 쭉 했을 거예요. 다시 보자면 라인이라는 명령어로 선을 그릴 수도 있고 렉탱으로 혹은 서클로 뭐 이렇게 우리가 도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힌 도형에는 면이 생기며 앞면과 뒷면이 나온다 라고 했고,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리버스 페이스 라는 명령어로 이렇게 앞뒷면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면을 돌출할 수도 있고,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면이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간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를 조절하며 그 다음에 옵셋. 자, 옵셋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이렇게 간격 띄우기. 자, 이런 식으로 옵셋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옵셋을 활용할 수 있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동하고 회전하고, 자, 먼저 제가 100 곱하기 100에 100인 조그만 사각형을 그려봤습니다. 이동을 해보죠. 먼저 선택을 하고 이동 버튼 누르고 시작 위치 누르고 그 다음 목적지 클릭해주면 이동되는 것 맞습니까? 자,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도 이동 한번 해보시죠. 선택이 먼저입니다. 선택하고 이동 툴 누르고 시작점 두 번째 점 이렇게 누르면 가볍게 이동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동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뭐가 어렵냐면 복사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눌러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커서에 이렇게 더하기 표시가 뜹니다. 시작점, 그 다음에 클릭.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선택하고 이동 툴을 움직이는데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선택하고 이동 툴, 시작하기 전에 컨트롤 키를 눌러도 좋고, 혹은 이렇게 이동하는 중간에 컨트롤 키를 누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복제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복제해 보시죠. 복제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일단 선택합니다. 이동 툴 누릅니다. 아까 사각형을 그릴 때 100에 100으로 그렸습니다. 자, 이동 툴을 누르고 복제를 하는데 제가 지정한 방향으로 15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0mm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이동 툴 누르고, 자, 컨트롤 키 눌렀다 떼고 방향 지정하고 거리 지정합니다. 300. 지금 보시면 아이고,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작점에서부터 그 다음 대상점까지의 거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의 거리.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일단 선택을 합니다. 자, 이동 툴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고 적당히 거리 클릭하고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지 말고 곱하기 6. 그러면 쭉 배열된 거 보이시나요? 3개, 3개, 6개가 더 복제가 됐습니다. 곱하기 6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6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요.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6개 더 복사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배열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복제하는 것. 일정한 간격으로 내가 지정한 개수만큼 복제하는 것. 다시 봅니다. 선택하고 이동 툴. 자, 컨트롤 키 눌렀다 떼고 일정한 간격 클릭합니다. 곱하기 4개. 4개 맞나요? 자기 자신 별도죠? 총 몇 개가 된 거예요? 5개가 된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봅니다. 선택하고, 자, 아까는 여기를 지정했습니다만 이번엔 오른쪽을 지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거리를 띄우고 나누기 넷. 그러면 이렇게 안에 4개가 나눠집니다. 나누기 6 혹은 나누기 4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총 2가지 방법입니다. 곱하기 6 혹은 곱하기 n 혹은 나누기 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지정하고 끝점 지정하고 나누기 n 그러면 n개만큼 나누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간격은 몰라요. 스케치업이 알아서 계산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세요. 라인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여기까지 총 5개가 있기를 원해요. 총 5개인데 이미 1개 있으니까 4개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끝에 맞춰놓고 나누기 4. 그러면 총 5개 된 거 맞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시작과 끝을 지정하고 이 중간은 스케치업이 알아서 쓰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로테이트입니다. 로테이트가 단축키가 Q입니다. 이동은 M입니다. 스케일은 S예요. 로테이트는 R이 아닙니다. R은 렉탱귤러고 로테이트는 Q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단축키가 쭉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동 툴에 대한 단축키는 M입니다. M이에요. 그럼 선은 라인은 L입니다. 서클은 원은 C. 이해되시죠? 푸시 앤 풀은 P. 이렇게 보통 첫머리 글자가 단축키인데 로테이트는 렉탱귤러가 먼저 썼어요. R이 렉탱귤러로 들어갑니다. 단축키가 Q입니다. Q예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먼저 저 각도기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각도기가 파란색이죠. Z축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Z축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방향 바꾸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화살표로. 자, 그럼 빨간색이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초록색이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먼저 저 각도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어느 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것인가?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것인가?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것인가? 혹은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것인가? 어느 축으로 회전할 것인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중심점. 회전하니까 회전하는 중심점이 필요합니다. 중심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심점의 위치 클릭하고 그 다음에 시작점. 그 다음에 끝나는 점. 시작점, 그 다음에
끝나는 점. 여기다가 각도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점, 그러니까 중심점, 시작점, 끝점. 자, 회전되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축을 바꾸고 중심점, 시작점, 끝점. 자, 회전하는 방향이 달라졌죠. 다시 볼까요? 축을 바꿨습니다. 중심점, 시작점, 끝점. 그러면 이렇게 회전하는 게 달라집니다. 자, 한번 회전해 보시죠. 자, 똑같아요. 자, 중심점, 그 다음 시작점. 자, 컨트롤 키를 눌러봅니다.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선택하고 시작점, 중심점, 컨트롤 키 한번 눌러주면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선택하고 중심, 시작, 자, 클릭하고 곱하기 3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클릭하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나누기 3. 자, 이해되시나요? 이동 툴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죠? 근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중심점, 시작점, 컨트롤 키, 자, 45도 엔터, 곱하기 7 엔터. 그럼 45도 방향으로 7개, 총 8개죠? 다시 봅니다. 선택하고 자, 컨트롤 키 360도 엔터, 나누기 8개 엔터. 그럼 한 바퀴 동안 나누기 8개. 이해되셨나요? 네. 곱하기를 쓸 때는 간격을 지정하는 겁니다. 각도도 똑같아요. 간격을 지정해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누기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전체를 의미합니다. 360도, 그 다음에 나누기 몇 개? 4개, 6개, 8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스케일입니다. 먼저 선택하고 스케일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절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클릭하고 움직이면 대각선 방향으로 스케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스케일은 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복제가 되지는 않고요. 다만 이렇게 가운데를 향해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조절점을 이용하면 이렇게 비례 방향이지만 컨트롤 키를 누르면 가운데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또 하나. 자, 렉탱글, 서클, 아니 푸시 앤 풀. 자, 전체 선택하고 스케일. 그러면 조절점들이 이렇게 훨씬 더 복잡하게 나타나겠죠. 자, 가운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시나요? 이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중간, 컨트롤 키를 빼면 반대 방향. 자, 이렇게요. 일반적으로는 대각선,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한 중간,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 다음에 배수를 쓰면 됩니다. 1.5배 이렇게요. 클릭하고 뭐 0.5 2분의 1로 줄어들겠죠. 다만 이럴 때, 자, 이렇게 할 때 마이너스 1 그래 버리면 대칭이 돼 버립니다. 대칭이 돼서 복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스케일. 자, 이렇게 가운데를 클릭했습니다. 마이너스 1.
그러면 대칭된 거 보이시나요? 자, 컨트롤 키는 안 먹으니까 소용이 없고 그냥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와 같이 대칭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500, 500. 그 다음에 푸시앤풀 500. 제가 500에 500 아니다. 500에 500 말고 600에 600으로 가죠. 렉탱글 600, 600. 푸시앤풀 600. 제가 600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두 개만 선택합니다. 두 개만 선택하고 옵셋. 자, 200. 다시 또 두 개 선택하고 옵셋 200. 그러면 이렇게 3등분이 되겠죠. 하나, 둘, 셋. 이때 푸시앤풀로 얘는 400, 얘는 200. 자,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지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음엔 여기도 각각 20mm짜리 틀을 만들 겁니다. 옵셋 20mm. 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옵셋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모서리를 이렇게 선택할 거예요. 추가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Shift 키 누르고 선택하세요. Shift 키나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하면 더하기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키는 더하기 선택인데 빼기 선택이 안 돼요. Shift 키는 한 번 누르면 더하기, 다시 한 번 누르면 빼기가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눌러도 이렇게 Shift 키는 누르고 있는 상태로 더하기, 빼기가 됩니다. 자, 옵셋 20mm. Shift 키를 누르고 하시면 돼요. 20mm. 자, 푸시앤풀 안쪽으로 20mm, 안쪽으로 20mm, 안쪽으로 20mm. 그러면 이렇게 화단 모양의 형상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매트리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트리얼에 보시면 여기 셀렉션이라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이 나오는데 여기 선택 상자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 보시면 아스팔트 앤 콘크리트 뭐 이런 식으로 아스팔트 혹은 콘크리트 재질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자, 브릭, 벽돌이네요. 벽돌 재질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벽돌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시나요? 자, 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카페트도 있네요. 이렇게 카펫이 들어간 것처럼. 랜드스케이핑, 이건 이제 조경이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잔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잔디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루핑, 지붕이네요. 그 다음 타일, 여러 가지 타일입니다. 타일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찾아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재질이 들어가니까 사실감 있는 형상이 만들어지나요? 간단합니다. 재질을 선택하고 매티리얼을 선택하고 딱 들어오면 커서가 페인트 통으로 나옵니다. 이때 내가 원하는 면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해당 면에 맞춰서 재질이 들어가요.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해야 비로소 실사처럼 보이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얘가 옆으로 이렇게 복제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개의 사각형이 한 개로 인식해버립니다. 이렇게요. 여기 모서리를 서로 공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서리가 공유가 되면서 하나로 인식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경우 이제 조금씩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복사하기 전에 트리플 클릭으로 전체를 선택한 다음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메이크 그룹하고 메이크 컴포넌트하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돼요. 메이크 그룹은 말 그대로 그룹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선택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아예 다른 객체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에디트 그룹 하시던가 아니면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에디트 그룹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 바깥쪽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풀려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바로 이 그룹입니다. 그룹. 자, 이렇게 복제하고 푸시 앤 풀. 그러면 서로 다른 객체가 3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룹을 만들고 수정도 해보고 편집도 해보고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 역시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메이크 컴포넌트를 했습니다. 컴포넌트를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이름을 넣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컴포넌트가 바로 여기 컴포넌트에 등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크리에이트. 그러면 이렇게 컴포넌트가 등록이 돼요. 내가 여기서 얼마든지 이렇게 복제에다가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복제해서 쓸 수 있어요. 이게 컴포넌트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자, 에디트 컴포넌트를 하셔도 좋고 더블 클릭하셔도 좋습니다. 푸시 앤 풀로 제가 크기를 줄여보죠. 어떻게 되나요? 다 같이 줄어들고 다 같이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컴포넌트의 특징입니다. 그룹은 그냥 묶음입니다. 하나의 묶음이에요. 하나의 꾸러미로 묶어 놓는 거예요. 복사하는 순간 얘 따로 얘 따로입니다. 따로따로예요. 그러나 컴포넌트는 그게 아닙니다. 복제된 거예요. 클론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클론처럼 계속해서 복제돼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컴포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단 난간 같은 경우 똑같은 것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죠. 이런 건 컴포넌트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대부분 다 그룹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위치에 따라서 어떤 건 컴포넌트, 어떤 건 그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컴포넌트도 만들어 보시죠. 팔로우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요 아이콘이 팔로우미 아이콘입니다. 바로 옵셋 위에 얘가 팔로우미입니다. 이게 팔로우미 아이콘이에요. 먼저 간단하게 하나 해보죠. 라인. 자, 선을 제가 하나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 서클. 제가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간단해요. 별거 없죠? 선을 먼저 선택하고 팔로우 미 버튼 누르고 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을 따라서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서클을 좀 그려봤습니다. 라인을 좀 길게 그리고 다시 서클. 자, 이레이즈로 지웠습니다. 그럼 선이 이렇게 지팡이 모양으로 생겼죠. 팔로우미. 자, 클릭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지팡이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보이시나요? 선이 떨어져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선을 전부 다 선택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자, 얘네들을 복사했습니다. 이동하기. 그 다음 자, 로테이트. 다시 이동하기. 선택하고 팔로우미. 어떻게 되나요? 리을자 모양으로 그대로 만들어지죠? 네, 이게 팔로우미입니다. 팔로우미 따라오세요. 팔로우미. 그죠? 그러니까 경로를 따라서
따라오세요. 이게 팔로우미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한번 해보시고, 우산 모양으로 한번 해보시고, 복사하신 다음에 리을자 모양으로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과제물을 좀 풀어볼 건데요. 자, 먼저 전체 크기를 봅니다. 렉탱글 1000, 400 푸시앤풀 400. 자, 그 다음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웁니다. 이렇게. 그러면 금방 모양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 100입니다. 여기가 반지름이 100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얘를 복제를 하면 돼요. 이렇게 100mm 다시 선택하고 100mm. 자, 서클. 아이고. 그럼 나머지는 이레이즈로 선 정리하면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복사하기. 자, 100mm 복사. 다시 선택하고, 자, 100mm 복사. 서클. 나머지 이레이즈로 삭제. 그러면 만들어집니다. 다시요. 자, 물론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옵셋 100mm, 서클. 자,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금방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라인으로 이렇게 막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선택을 해볼까요? 옵셋 100mm, 서클 100mm, 다시 한번 100mm. 자, 나머지 이레이즈로 삭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하면 금방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것들은 그냥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복사하면 되는 거죠. 컨트롤 키로, 자, 복사. 중간에 이레이즈로 지우고, 다시 한번 컨트롤 키로 복사.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의 크기가 안 나왔네요. 자, 원의 크기는 반지름 2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 20. 자, 나머지 전부 다 선택하고 이렇게. 그 다음 팔로우미, 그리고 원을 클릭하면, 자, 파이프가 금방 만들어지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팔로우미를 이용한 예제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169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먼저 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자, 렉탱글. 그 다음에 500, 1000. 그 다음 라인을 대각선으로 그린 다음 이레이즈로 지우면 됩니다. 자, 서클. 자, 서클. 자, 반지름 상관없어요. 이때 원은 반지름이 상관없습니다. 100이든 200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원을 선택하고 팔로우미. 원뿔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이번에는 서클을 이렇게 중간에다 그려봤습니다. 원을 선택하고 팔로우 미 어떻게 되나요? 바로 여기에 중심에서 돌아가 버리니까 나머지 부분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하나 더 그렸습니다. 정다각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각형.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육각 뿔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정다각형, 사각형.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자, 한번 해보시죠. 정다각형을 이용해서 뭐 정육각형 기둥이라든지, 그러니까 육각뿔이라든지 사각뿔 같은 거를 한번 그려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서클을 그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클을 그렸습니다. 반지름 뭐 500, 그 다음 라인 절반을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라인 밑에다 조금만 더 내려서 중심 마침이라고 하나만 더 그려보죠. 자, 원을 선택하고 팔로우 미. 구슬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구슬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팔로우 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서클 원을 이렇게 그렸고요. 가운데 지우고 다시 서클 방향을 잘 맞춰서 클릭했습니다. 원을 클릭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이렇게 도너츠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네, 도너츠 모양도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와 똑같이 위로 올려서 자, 이렇게 위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도너츠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얘가 바로 팔로우 미를 이용한 예제들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